올해 사상 최대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어떻게 유리한가? 티베트 있죠? 티베트가 고원이에요. 티베트는 고도가 4km 정도가 되는데 티베트가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지표가 조금 더 빨리 가열이 돼요. 근데 우리가 봉기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세하게 떨고 있거든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속도는 열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떨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열이 만들어집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가 움직인 속도를 낮춘 거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예요. 떨림이 빨라지면요 뜨거워지고요. 떨림이 느려지면 차가워져요. 빠르게 떨면 당연히 이 분자 사이의 간격이 천천히 떨 때보다 빠르게 떨었을 때 이 분자 사이에는 간격이 증가를 하겠죠. 이 간격이 빽빽하면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생기고요. 압력이 높은 게 뜨거워요. 이 밀도의 차이는 부력을 만드는데요. 밀도가 높은 거는 가벼워서 위로 떠요. 그래서 우리 이 한의학에는 수승화강이라고 있거든요. 불이 아래 방향이 아니라 위의 방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죠. 압력이 높고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차갑고 압력이 낮은 것은 밑으로 내려가요. 티베트 고원은 태양이랑 가깝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빨리 떨겠죠. 속도가 생겨나고요. 속도는 열을 만들고요. 열은 분자 간의 간격을 증가시키고 간격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고요. 밀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식은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티베트에는 뜨거운 고기압이 발생을 해요. 지구는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공기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겠죠. 돌면서 좁고 구불구불한 공기의 흐름선이 생기는데 지구의 회전 속도랑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이거를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하죠. 제트기류는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멈추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위랑 아래로 이렇게 요동치면서 흘러가는데 산이랑 고를 만들면서 요동치다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면 한반도랑 일본 열도가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됐던 공기가 들어오고 북태평양에서 발생된 고기압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요. 그리고 그 위층으로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덮어요. 그러면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 장치가 되겠죠. 이렇게 된 거를 열돔이라고 하는데 이 열돔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꽉 하고 눌러 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베트 고원이 뜨겁게 가열될수록 7월에 한반도의 여름은 뜨거워져요. 2022년 7월이 그렇고요. 이 현상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이상은 엄청나게 더워질 거고 보일러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뜨겁지 않지만 앞으로 역대급 더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좀 나은 편인데요. 왜? 대한민국의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대륙으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LNG 파이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전력은 42%를 석탄을 사용을 해요. 화력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1%가 원자력 발전을 하고요. 천연가스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석탄의 비중이 27%밖에 안 돼요. 석유도 18%밖에 안 되고요. 반면 우리랑 반대인데 천연가스가 42%나 돼요. 최근에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도 가스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천연가스 수입 세계 1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전체 수입량의 10% 정도를 사할린으로 공급을 받는데요. 이 공급량이 일본 전체 전력의 3%나 돼요. 근데 이미 일본은 전력 부족 상태죠. 전력 수급 주의보 상태예요, 지금. 일본 전력 공급이 3%가 줄면 대규모 정전이라고 하는 블랙아웃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만이나 일본은 전력 예비율이 2% 3%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좀 다행히도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이미 에어컨 가동을 멈추고 형광등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도쿄에서만 더위로 52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지구온난화가 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게요. 유럽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에 최고봉이 있는데 여기서 빙하가 무너졌고요. 로마와 피렌체는 40도 기온을 웃돌고 있어요. 가뭄이나 식량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화 위험에 처해져 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국토의 97%가 심각한 가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죠. 오세아니아나 동남아는 반대로 폭우가 발생을 했고요.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온도가 50도 이상 근접하는 살인적인 더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정전사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주변 해역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가지고 생태계 위험도 처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지 못해서 물가 상승이나 식량난, 전력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더위 때문에 원래 미리 익는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익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밀 수확량이 최대 50%나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인도가 세계 2위의 밀 생산 국가인 걸 보면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물론 인도 식량부 장관이 이 소문에 대해서 일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온난화 최대 수혜국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부동항이라고 하는 이제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고,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동아시아랑 대서양, 서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요거는 수에즈 운하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어떤 물류 이동 경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효율적인 유통 경로예요, 이게. 이미 세계 최대 세빙선을 소유하고 있고, 이 러시아가 얼음이 녹는 속도를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전 세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이 러시아의 7월 평균 기온은 최저 14도에서 30도 밖에 되지 않아요. 러시아에서 영구 동토층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일부 지방에선 산불이 난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영구 동토층이 줄어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졌고요. 산불이 나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5배에서 7배가량 늘어났어요. 이 러시아 지역은 대부분 이 동토층이 65%였거든요. 근데 40% 수준으로 낮아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러시아가 감자나 호밀, 귀리 이런 작물을 시베리아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온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밀이나 보리, 옥수수 같은 온대기후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재배할 예정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뉴스를 보면 굉장히 러시아군이 무능하게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탱크가 갑자기 서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한테 폭격한다든지, 탈영병이 속출하고 푸틴이 뭐 건강 이상이 생겨버렸다든지, 정신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소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랑 러시아랑은 연결을 잘 하지 않아요. 일본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이 한창 일본이 선거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민주주의는 상당히 취약하고 불리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서 국경을 맞대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제재를 하겠다, 뭐 맞서겠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전쟁에 참여할 명분도 없지만 다른 나라의 땅을 통해서 육군이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의 바다를 통해서 해군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선에 투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는 물론 당연한 사고이긴 한데, 이게 과연 팩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